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코인 관련 해외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코인 스터딩 피플 코스피입니다. 어제 비월드 토론 다들 보셨나요? 저는 라이브로 시청을 했었는데 그때 옆에 차트를 띄워놓고 같이 봤었거든요. 정말 가격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등장과 함께 비트코인 캔들이 폭발하는 거를 제 두 눈으로 봤는데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이 토론 후에는 코인 시장이 반등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어제 일론 머스크가 토론회에 등장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다 깬 모습으로 와가지고 눈도 풀려있고 그래서 좀 웃겼었는데 오늘 제가 관련해서 해외 주요 뉴스들 좀 분석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비워드 컨퍼런스에서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또 일론은 본인 또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요일에 열린 비워드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들을 밝히면서 코인 커뮤니티들에서 그를 향한 사랑과 증오의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깜짝 발표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론은 또한 자신이 비트코인과 조금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지코인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2월 달에 비트코인 투자를 발표한 테슬라 또한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중순부터 하락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수요일에 최고점을 찍었고요. 현재 32,000달러 선에 머물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10% 가까이 올랐다가 현재 6%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퀀텀 경제 창시자인 매티 그린스팬은 비트코인의 이러한 가격의 상승은 단순히 예정된 이벤트 때문이었다라고 밝혔고요. 그는 이번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코인 시장이 반응을 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전했고요. 최고점을 찍을 때 도지코인은 20% 가까이 올랐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 도지 파더가 등장을 하니까 도지코인이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또한 테슬라가 앞서 중단했던 비트코인의 결제를 다시 시행할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머스크는 현재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비량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를 조만간 다시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테슬라가 자사의 차량 구매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를 중단한 뒤부터 줄곧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었고 테슬라는 비트코인 채굴에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환경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제를 중단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컨퍼런스에서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의 일환으로 트위터 광고 업체들에게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대체할 생각이 있냐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고 거래를 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고, 이 돌씨는 이에 대해서 컨셉은 마음에 들지만 지금은 네트워크 자체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발생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고요. 쉽게 말해서 대답을 회피를 한 거죠. 워낙 이런 질문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훅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머스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물어봤었습니다. 이에 돌씨는 웃으면서 답을 회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도지코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지코인 커뮤니티가 코인과 상관없이 재밌는 밈과 강아지를 사랑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밝혔고 머스크는 또 웃으면서 가장 아이러니한 결말은 다른 코인들을 비웃기 위해 시작한 도지코인이 어느 순간 시장의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이벤트를 기점으로 도지코인은 10% 가까이 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머스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런 컨퍼런스에서 트위터의 CEO에게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거냐고 묻더니 또 이번엔 비트코인을 안 팔고 계속 가지고 홀딩을 하겠다라고 선언도 하고, 제가 이 토론을 라이브로 봤었는데 확실히 토론의 이 주도권을 꽉 쥐고 리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을 해서 조금씩 상승해 나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이번 토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 쪽 소식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주식 거래소들에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펀드에 투자를 피하라고 전달했는데요.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ETF를 국가의 자산시장에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 러시아까지 확실히 이 공산 국가들이 코인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산국가들의 트렌드와도 같은 건데요. 그 이유가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요일에 발표에서 중앙은행은 러시아의 주식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가격과 관련된 투자 상품을 리스팅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거래소 담당자들은 ETF와 같은 암호화폐의 가격, 해외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의 가격 지수, 암호화폐 파생 상품, 들과 주식들을 포함하는 그 어떠한 자산도 내놓을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자산 관리사들 또한 해당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전부 배제시켜야 한다라고 밝혔고, 브로커들 또한 해당 주식들을 투자자들에게 권유하면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주식시장 전담 부서인 이 해당 부서에서는 러시아의 자산시장 전담 통제권을 행사하는 곳이고, 이번 결정은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이유를 밝히겠죠, 당연히. 또한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가격 결정에서 현저히 낮은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낮은 유동성과 기술적, 제도권적,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고도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해당 자산들의 투자는 해당 분야에 경험이 없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높은 변동성으로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위험이 있는 거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만약 그런 변동성이 너무 크다면 그건 시장이 알아서 판단을 할 텐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의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지 조치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나 러시아법을 준수하고 중앙은행과 체결된 디지털 자산들에는 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을 2020년 6월경에 통과를 시켰고요. 이번 연도 초에 더 많은 규제들이 러시아 공무원들의 암호화폐 소지를 금지시켰고, 선거 출마자들은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은 운동권 활동가들과 독립적인 저널리스트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는 것 같네요. 왜 그렇게 러시아의 정부가 이 암호화폐 도입을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는, 아무래도 공산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운동권이나 반사회적, 반정부적인 인물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인 비트코인을 그래서 금지시키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짧게 두 기사를 리뷰를 해드렸고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서서히 반등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토대로 비트코인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저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제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미니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